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제 소진공에서 5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공고했습니다. 즉 혁신성장 촉진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 이렇게 3개의 정책자금 신청 공고를 냈는데요. 통상 금요일쯤 공고를 하는데 이번 5월 정책자금의 경우는 월요일에 갑자기 공고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도 통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5월의 경우는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즉 5월 2일 금요일 10시부터 5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빠르게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금요일 신청 접수 당일에 빠르게 접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3개의 정책자금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과 제도전 특별자금은 순차적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문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전체 27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청 안내 자료를 보기 전에 소진공 홈피에서 접수 일정 안내 공고가 뜬 거를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소진공 홈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진공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5월 직접대출 접수 일정 안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촉진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같은 경우는 5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5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마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상시 접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월 2일 금요일 똑같이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데요. 예산 소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제 상시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연계획 매칭융자라든지 혁신성장 촉진자금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이런 경우도 상시 접수로 지금 이미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게 또 공고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신청 안내 자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 자료를 보기 전에 자금 신청 전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자금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양식 똑같습니다. 똑같고 내용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사업 목적은 소상공인 간의 디지털 격차, 이런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혁신형 소상공인들이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자금을 운전 자금이라든가 시설 자금을 통해서 도와드린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혁신형과 일반형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혁신형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스케일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수출도 좀 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수출이 만약에 1,000불 이상이 된다. 그러면 혁신형으로 이렇게 도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형보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5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혁신형에 해당이 되시면 혁신형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도 10% 이상 신장했다든지 스마트 팩토리 도입했다든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이런 분들은 혁신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의 경우에는 1,000불 이상인 소상공인 그리고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셨거나 도입 예정인 그런 분들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제가 1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거는 트랙 1, 2, 3, 3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랙 1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로컬 브랜드라든지 또 장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트랙 1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랙 2가 또 있습니다. 트랙 2 같은 경우는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 또 트랙 3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 예정인 분들 그런 분들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도 혁신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어떻게 선정되는지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동영상 제 채널에 가서 연기서 TV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인 경우에도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보 기업이라고 하면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그리고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니까 30%면 3억 이상, 그죠? 3억 이상이 되면 되고요. 10억 원 이하로.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잖아요. 소상공인 일반적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명이 최대 적으니까 3명 이상 5인 미만 이렇게 되면 졸업 후보 기업으로 선정이 되실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혁신형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형 중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하시면 일반형으로 선정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 창업 상업학교 수료생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기술 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스마트 기술 자동화 설비 포함해서 도입 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 성과, 어느 정도 경영 성과가 나타난 그런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일반 도입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일반형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요. 도입한 후에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경영 효율화,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그런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 기술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거, 3D 푸드스캐너, 프린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 많이 하시는 키오스크 있죠?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든지, 또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스터디 카페, 학원 관련된 키오스크, 또 테이블 오더 많이 설치를 하셨죠? 여기에서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경영 성과가 이룬 그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 주방 조리 로봇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 그런 분들은 일반형으로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 1억 그리고 시설자금 5억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그리고 일반형으로 도전하실 때 여러분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다든지 쿠팡이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 앱을 활용해서 어떤 경영 성과를 이뤘다. 그런 분들도 일반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신사업 창업 상업학교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시면 일반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자금, 시설자금이 있고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0.4%포인트 플러스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분기별 변동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정책자금 금리 안내 이렇게 나와 있죠. 금리 안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기준금리가 2분기가 2.79%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산금리 0.4%에서 연 3.19%가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 많이 내려왔죠. 거의 0.2%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낮아서 2.79%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2.79%입니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우대금리도 이제 0.1%에서 0.4%까지 지원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대금리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제도 이것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자녀 대출 기간 동안의 대출 금리가 0.4%포인트 인하시켜 드린다.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렇게 대출 기간이 되고 시설자금은 8년이 됩니다. 거치 기간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대출 한도. 좀 전에 제가 일반형은 말씀을 드렸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동일기업당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형 같은 경우는 2배라고 했습니다. 운전자금이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동일기업당입니다. 동일기업당 이렇게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거치 기간 후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융자 절차, 요게 중요합니다. 자금을 접수했는데 언제 이 대출이 돈이 나오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금을 여러분들이 접수한 후에 소진공에서 심사를 합니다. 기업 평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용도 포함해서 모든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접수가 돼서 한 달 정도는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해서 한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돈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조바심 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 달까지는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신청하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여기서 신청.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번 들어가느냐? 여기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홈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여기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배너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배너가 뜨는데 5월 2일이 되면 여기에 배너가 뜰 겁니다. 혁신성장 촉진자금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이라든지 제도전 특별자금 이런 것들이 배너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기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 약정 방법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기업은 전자약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면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약정하시면 되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면 약정하셔야 됩니다. 요거 인지하시고요. 근데 법인기업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모두 이렇게 운전자금은 온라인,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해서 하시고 대면 약정입니다. 자, 요거 동일회차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동시 신청 접수 안 된다는 거 요거 인지하시고요. 신청기간 앞서 제가 접수 일정 안내 해드렸죠. 5월 2일 금요일 10시부터 5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유형에 한해서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3월 13일부터 이렇게 요거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니까요. 요거 꼭 인지하십시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요건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대출 제한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 제한 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체납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또 신용정보 등록이 되면 안 돼요.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라든지 대위변제 이런 것들, 공공정보의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 불이행자 등재라든지 신용회복 지원이라든지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 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 세무조정 이런 거 받으신 분들, 그래서 공공정보에 등록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자, 요거 아시고요. 그리고 현재 연체 중, 그리고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연체에 관련된 거 안 되시고요. 자가 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 침해 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안 되죠. 권리 침해라는 거는 압류라든지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신청업체가 휴폐업인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 6개월 이내에 재신청 안 됩니다. 대출 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런 경우, 또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런 경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안 된다. 요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계기업, 아무래도 이 한계기업 뭐 제대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 기업은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채 비율이 700% 초과했다든지 매출액 초과 차입금이라든지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이런 각호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실제 경영자 부적정, 뭐 사회적 무리, 뭐 허위, 부정 신청, 3회 이상 지원 불가 이런 것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여러분 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필수에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있었죠. 요거 필수로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작성 요령은 제가 서두에 동영상,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동영상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가 갈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제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동영상으로 혁신성장 촉진자금, 5월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이라든지 제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